안녕하세요. 투자식가자 김PB입니다. MG손해보험 결국 파산이라는 주제로 오늘은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 것처럼 제가 새마을금고나 MG손해보험 관련된 영상들을 몇 번 올렸었습니다. 특히 새마을금고 그룹 붕괴 MG손보 청산 임박이라는 영상을 한 달 전쯤에 올려드렸었는데 실제로 지금 MG손보가 청산되게 생긴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폐업 수순을 본격적으로 밟게 됐는데 이 내용이 상당히 자극적이고 충격적입니다, 여러분들. 자세히 말씀대로 보면, 자, 최근에 KBS 뉴스에서 이제 기사 나왔죠. MG손보 사실상 폐업, 120만 명의 보험 계약은 어디로? 라고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MG손해보험이 곧 문을 닫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왔죠. 사실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건 예고된 폐업이었습니다. 작년부터 이제 재정 상황이 굉장히 나빠져가지고 매각하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었는데 무려 5번 정도가 무산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충격적인 건 MG손보 망하니까 120만 명이 피해를 보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120만 명의 보험 계약자분들 대신해서 우리가 전 국민이 피해를 본다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특히 여러분들이 세금을 많이 내시면 내실수록 여러분들의 피해가 더 커질 수 있을 거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신다면 어떠실까요? 자, MG손보가 만약에 부도나게 되면 가입자 120만 명이 큰 피해를 보기 때문에 조 단위로 피해를 봅니다. 4조 원 정도의 피해가 예상되는데 그 피해를 막기 위해서 예금보험공사에서 가교보험사를 설립하기로 했어요. 쉽게 말하면 예금보험공사에서, 즉 국가 정부에서 일정 기간 동안 책임하에 임시 보험사로 이제 인수하듯이 운영을 하다가 나중에 메리츠나 이런 이제 큰 회사에다가 정리할 거 정리하고 넘겨주는, 이제 매각을 하려고 하는 이런 이제 준비 과정을 거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금보험공사가 임시로 맡아서 운영하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 피해자도 안 생기고 너무 좋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보험료는 계약자분들이 냈잖아요. 근데 그 보험금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우리가 내주게 생기게 된 상황입니다. 왜냐면 가교보험사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이제 공적 자금이 투입되게 되거든요. 지금 새마을금고의 재정 상황을 봤을 때는 이미 자본 잠식이 완전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100% 이건 공적 자금이 안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잘하면 조 단위 이상까지도 들어갈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 세금에서 나오게 됩니다. 자, 지금 MG손보의 지급 여력 비율은 4.1%인데 이게 뭐냐면은 전체 보험금으로 갚아야 할 돈이 100이라고 하면은 갖고 있는 돈이 4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즉 MG손보에 120만 가입자들이 쭉 가입을 해서 그 갚아줘야 될 전체 보험금, 만약에 전부 모두가 다 보험사고가 났을 때 100 정도를 갚아줘야 된다라고 하면 지금 갖고 있는 돈이 400개는 안 돼요. 근데 금감원의 최소 요구 기준이 100%거든요. 그러니까 보험사가 무조건 전부 계약된 보험금을 전부 다 이제 돈을 내줄 수 있을 정도의 자본금이 확충돼야 된다, 이게 기준인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죠. 근데 그 기준에 한참 못 미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험 사고들이 계속해서 MG손보에서 발생하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보험금이 나머지 부족한 자금들이 다 공적 자금에서 투입이 될 이런 예정입니다. 실제로 지금 MG손보가 자본 잠식 상태에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적 자금이 반드시 투입될 거라고 보는 게 현실적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럼 최대 얼마나 공적 자금이 들어가야 되냐? 자, 현재 지금 MG손보의 재무제표를 봤을 때 만약에 보험 계약자 120만 명의 전체 보험금을 계산해보니까 얼마가 되냐? 이걸 계산해보니까 4조 원이 돼요. 무려 4조 1,800억 수준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게다가 이런저런 거 다 합쳤을 때는 4.4조 원이나 돼요. 그러니까 즉 MG손보에서 누군가에게 갚아줘야 될 부채가 4.4조 원이나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대 공적 자금 투입량이 4.4조 원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어요. 이미 자본 잠식이 완전하게 이루어졌고 완전 자본 잠식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MG손보는 실질적으로 빚더미밖에 없는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자산이 없습니다. 순자산이 없기 때문에 최소 수천억 정도는 투입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유감을 표하는 게 뭐냐면 이미 작년 연말 기준으로 이미 자본 잠식 사태에 도달을 했고 그 전부터 이미 MG손보가 이제 망하기 직전이라는 거는 이미 다 누구나 알 수 있었습니다. 금감원도 알 수 있었던 건데 이거를 계속 냅두고 방치했다라는 게 사실 전 좀 화가 나더라고요. 이렇게까지 사태가 커질 때까지 대체 뭐 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당연히 세금을 많이 내시면 내실수록 여러분들이 피해를 보시게 될 거라는 거죠. 자, 실제로 서울보증보험 같은 경우에도 10조 원 정도의 공적 자금을 투입했던 사례고 대한생명, 즉 현재 한화생명 같은 경우도 3.5조 원 정도의 공적 자금을 투입해서 살린 사례예요. 그러니까 조 단위로 보험사의 공적 자금을 투입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불가능한 얘기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앞으로 벌어질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럼 그 공적 자금 투입되면 그 돈 누가 내주냐? 당연히 우리 납세자들이 내야 되는 거죠. 다 우리 세금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금감원 옛날 보도자료를 보게 되면 MG손보가 사실은 이미 작년
이제 하반기 때부터 이미 지급 여력 비율이 바닥 수준이었어요. 그러니까 금감원에서 100% 정도를 권고를 하는데 이미 30-40%대 수준으로 굉장히 낮았었던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금감원은 아마 여기에 개선 이제 권고 명령 같은 것들을 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직접적인 액션이 갔어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재무구조가 악화될 것을 금감원은 과연 몰랐나? 이런 생각이 좀 저는 들더라고요. 그래서 매각이 계속해서 실패하고 상황이 지속적으로 악화됐는데 그 매각이 왜 실패했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본질적으로 MG손보가 직접적으로 망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 이미 MG손보를 인수하려고 했던 회사들은 여러 군데가 있었습니다. 특히 메리츠화재에서도 본격적으로 인수하려고 액션을 했었는데 메리츠화재에서 MG손보를 인수하려고 하면서 뭘 이제 조건을 내걸었냐면 MG손보 직원들 중에 10%만 고용을 하겠다. 나머지는 250억 정도의 위로금을 주겠다. 이제 각각이 아니라 총 250억 정도 위로금을 주겠다는 거죠. 그럼 대충 한 명당 뭐 5천에서 1억 정도 챙기고 나올 수 있었을 거예요. 만약에 잘리더라도. 근데 노조 측에서 방해해서 이걸 무산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MG손보 노조가 MG손보 사태가 이렇게 더 커지기 전에 공적 자금이 투입되기 전에 막을 수 있었는데 MG손보 측 노조들 덕분에 이 사건이 더 커지고 커져서 결국 완전 자본 잠식까지 벌어졌고 결국 이로 인해서 우리 세금에서 이런 이제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 피해로 돌아오게 된 상황이라는 거예요. 결국 MG손해보험이 경영을 잘못해서 일을 벌리고 그 일 벌린 걸 노조가 키워버리고 정부가 이걸 뒤늦게 대응해서 활용점정으로 마무리를 해서 결국 납세자들이 이 부담을 지게 된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열받는 일이죠.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보시면은 정말 열받은 일인 게 당연히 계약자 120만 명이 가교보험사 즉 임시보험사 설립으로 해서 이렇게 잘 해결이 됐다는 거에 전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문제가 없었을 수 있었던 것들이 괜히 너무 커졌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MG손보 가교보험사로 살린다 이렇게 기사가 나왔는데 노조가 고용승계 문제로 또다시 반발을 했대요. 계약자들은 한시름 놓게 됐지만 노동조합은 여전히 불만을 표하고 있다. 왜? 예금보험공사 측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자기네들 고용이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지금 이걸 책임져서 뭔가 개선을 해야 되는 상황까지 와서 공적 자금까지 투입되기 일보 직전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자기들 밥줄 끊길까봐 걱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에서 좀 MG손보 측 재무구조나 아니면 이 서류들을 싹 다 까봐야 되는 게 새마을금고 전 회장도 그렇고 지금 보면 전반적으로 새마을금고나 뭐 새마을금고 부당대출 이슈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새마을금고나 MG그룹 쪽에서 문제들이 계속 터지거든요. 막 부당대출이니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문제들이 터지는데 MG손보 측도 서류들을 다 꺼내서 샅샅이 뒤져보면 뭔가 핵심적으로 비리나 이런 부정부패 같은 것들이 분명 나올 수 있을 거라는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감사원이나 뭐 좀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것들을 조사해야 되지 않나. 공적 자금을 투입해서 이 회사를 살리는 건 좋은데 그걸 살리는 과정에서 정말 이 회사에서 비리나 부정부패 없었나 이걸 저는 굉장히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받으실 수 있는 요소는 뭐냐면 자기네들이 회사 다 망쳐놓고 이걸 우리가 이제 맥국에 생겼는데 사고는 우리가 덮어줘야 되는데 그 와중에 고용승계를 외치고 있다는 거 정말 이기적인 저는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게다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새마을금고가 1,700억 원대 부당대출 사고가 터졌어요, 성남에서. 근데 이 금액이 얼마나 큰 거냐면 작년에 전체 은행권에서 금융사고 터진 금액 수준이 새마을금고의 한 지점 안에서만 터졌어요. 그러니까 새마을금고에 지금 안 터진 비리랑 부정부패가 굉장히 많을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건 제 생각입니다. MG손보 측에는 없냐는 거예요. MG손보 측도 서류를 다 까보고 하면은 분명히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새마을금고 박차훈 전 중앙회장은 징역형 선고를 받았고 이미 새마을금고 관련된 비리들을 쭉 검색해보면 정말 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MG손보 또한 비리나 부정부패 전수조사가 저는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저는 이 이제 MG손보의 사례를 찾아보면서 좀 식겁을 했던 게 이거 잘하면은 다른 보험사도 부도위기에 직면한 곳이 있을 수 있겠는데 생각을 했거든요. 결과론적으로는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또 뉴스 나올 만한 회사가 있을 것 같거든요. 자, 롯데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도 자본이 조 단위에서 7천억대로 빠르게 지금 연마다 줄어들고 있고 현대해상, 어린이보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현대해상 같은 경우도 9.5조 원 정도의 자본을 갖고 있었던 게 6조, 4.7조 이렇게 연마다 계속 쪼그라들고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아직까지는 경영 위기다라고 볼 정도는 아닌데 요주의를 요하는 구간 정도라고 보는데 KDB생명은 지금 정말 제가 이게 본 게 실제로 맞나 싶을 정도로 지금 굉장히 지금 위기 상황입니다. 2.4조 원이었던 자본이 바로 다음 연도에 3,800억으로 쪼그라들어 버리고 자, 그리고 요번 분기 이제 사업보고서 이제 분기보고서 발표할 때 610억 원밖에 자본이 안 남았더라고요. 여러분들 이거 충격적입니다. 이거 굉장히.
왜냐면 KDB생명은요, 여러분들 산업은행 계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상식인데 지금 610억 원밖에 자본이 안 남았습니다. 어라 많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지금 이 회사가 1년에 손해보는 그 금액이 몇 천억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 자본이면 사실은 이미 이번 6월 정도 분기 발표할 때 이미 자본이 잠식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KDB생명도 경영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한때 여기도 매각을 준비했었을 정도로 좀 뭔가 이제 경영난이 있었던 회사라고 저는 이제 알고 있는데 KDB생명이 부도되면 더 큰일 납니다. 왜 그러면 MG손보보다 훨씬 더 규모가 크거든요. 그래서 이 트렌드라고 하면 다음 분기 정도 되면은 완전 자본 잠식이 가능한 수준이고 늦어도 여기서 대처를 안 하게 되면은 올해 안에 완전 자본 잠식이 돼서 MG손해보험 꼴이 그대로 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 자, 자세히 말씀드려 보면 지금 현재 KDB생명의 보험 계약 부채 금액은 16조 원이에요.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10조, 16조 원에 달하는데 무려 MG손해보험의 4배 이상 규모에 달합니다. MG손해보험이 4.1조 원인가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4배 이상이 되는 거예요. 즉 MG손보가 망가짐으로 인해서 공적자금 투입만 수천억에서 조 단위로 들어가야 되게 생긴 상황인데 여기에 KDB생명까지 무너지게 되면 어떻게 된다? 이거는 진짜 답 없는 거죠. 진짜 공적자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저는 방금 KDB생명의 사례 딱 하나만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제가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를 전부 다 찾아본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문제가 될 만한 보험사들이 더 많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사고 터지면 답이 없는 상황인데 지금 사고 터지기 일보 직전 아닌가? 자본이 거의 잠식하기 직전인 상태인데 이거 좀 한번 여러분들이 좀 알아봐 주셔야 될 것 같고 이거 국가적으로도 좀 한번 체크해봐야 될 요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KDB생명은 사실 자본 측면에서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미 운영적인 측면에서도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2024년 기사를 보게 되면 보유 계약당 민원 발생 수는 KDB생명이 업계 평균보다 4.8배가 많아서 전체 1위를 차지했다고 하는데 가입자 수 대비해서 민원 수가 전 보험사에서 압도적 1위를 차지했습니다. 오래 전부터 계속해서 지금 민원이 계속해서 발생했던 걸로 보이고 즉 반대로 바꿔서 말씀드리면 KDB생명에서 판매되는 보험, 이 보험 설계사들이 불안전 판매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뭔가 좀 이제 내부적 운영적인 측면에서 뭔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부분도 좀 제가 리서치를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다음 시간에 제가 KDB생명 좀 더 자세히 좀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계기로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싹 다 제가 이제 한번 자료들을 찾아보면서 어디가 위험한지, 어디가 요주의 구간인지, 어떤 회사가 좀 문제를 일으킬 것 같은지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보고 뿐만 아니라 증권사, 은행, 저축은행 전반적인 금융기관들을 싹 다 한번 조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금융기관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저희 채널 구독해주시면 이렇게 뭔가 위험한 리스크적인 요소 같은 부분들, 기업들과 경제의 리스크 이런 것들 꾸준히 추적해나가 볼 테니까 저희 채널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